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최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거의 삼성전자와 YC의 날이었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만큼의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코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살펴드리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삼성전자 오늘 83,000원대를 터치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거의 V자 반등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우리 새벽에 미국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사실 미국장에서도 실적 발표 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테슬라를 제외하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 테슬라 마이너스 4%,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호실적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89%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여서 사실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만 발제를 해 드릴 거니까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 삼성전자가 지난 전년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 비교한 내용을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사업 부문별로 보시면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당연히 DS 부문, 반도체 부문일 거고요. 여기 보시면 DX 부문은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해서 핸드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분기 매출액을 보시면은 총 74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3%가 증가했고, 그 분기 대비해서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3%. 사실 1분기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았는데 1분기에도 우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보시면은 DS 부문, 중요한 부문 가보실게요. 우선은 DX 부문의 매출액은 42조를 기록을 했고, 나머지 DS 부문 반도체 부문에서 28조 5,600억을 기록을 하면서 TSMC 26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둬들였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지금 23%가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3% 증가를 보이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영업이익으로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총 영업이익은 10조 4,400억으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3조 8,400억이 증가를 했고, YOY로 보시면은 지난 동년 대비해서는 9조 7,80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DS 부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영업이익이 6조 4,500억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는 4조 5,400억이 늘었고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조 8,100억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네,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반도체 칩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전년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우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 삼성전자가 잘 해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24년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어떤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할 거다라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2분기 메모리 시장은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의 반도체 투자 확대로 HBM뿐만 아니라 컨벤셔널 DRAM 그리고 CO가 강세했다고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결국에는 고사양의 반도체 칩에 대한 투자 확대로 HBM 반도체뿐만 아니라 컨벤셔널,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는 기존의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또 용어가 있냐면 레거시 반도체라고도 하죠. 기존의 반도체의 수요가
수요 역시 강세를 이뤘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그리고 DDR5 AI용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했고 전반적인 가격 개선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대폭 성장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업계 최초로 1나노 32GB DDR5 128GB 제품을 판매해서 DDR5 시장 리더십을 제고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우리 삼성전자는 어떻게 시장을 내다보고 있냐면 여전히 AI용 반도체 기조 속에서 HBM 그리고 TS 서버 SSD와 같은 서버 관련 제품 전반의 수요가 지속 강세가 예상이 되고 특히 HBM 서버용 DRAM의 생산 및 판매 증가로 그리고 컨벤셔널 DRAM 낸드 제품의 비트 공급 제약이 예상이 된다. 이 말을 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HBM용 생산하고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내용 제가 이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HBM의 생산에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컨벤셔널 기존의 공용으로 사용되는 DRAM과 낸드 제품의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된다라고 리프레이징 한번 해볼게요. 문장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시장은 삼성에서 바라보는 시장 전망이고 그래서 삼성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하면은 HBM3 그리고 1B 나노 32GB DDR 고용량 서버 모듈 그리고 AI용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QLC 라인업을 서버 PC 모바일 등 그리고 응용처에 최적화시키고 그리고 A 서버용 A 판매 확대를 통해서 시장 리더십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앞으로 HBM의 판매량을 늘리고 그리고 우리는 HBM뿐만 아니라 QLC 라인업을 강화시켜서 서버 SSD 판매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확대해서 우리 1등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한국말인데 해석이 필요하죠. 나머지 부분은 뭐 우리가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없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이건 재무제표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는 어떤 뉴스 플로우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드리면은 오늘 삼성전자 당연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계속해서 이미 진입했었죠. 그리고 HBM들이 탄력받았다. 2분기 GS 부문 매출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메모리 그리고 시스템 LSA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합치면은 반도체 산업 전체가 영업이익의 62%를 채웠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HBM 사업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HBM3는 엔비디아 통과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HBM3 공급 확대해 나갈 거고 그리고 HBM3 양산도 공급 기대가 된다. 네, 제가 요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목만 따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내용은 조금 중요해서 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 5세대 HBM 8월에서 9월에 엔비디아 승인 전망된다라는 내용으로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KB증권의 연구원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3 본격 양산의 직전 단계 양산 준비 승인 내부 절차를 완료됐다고 추정된다. 그래서 4분기부터 HBM 3 8단과 12단의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게 양산을 했다고 해서 바로 엔비디아의 컬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HBM3 8단과 12단 양산을 시작할 거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체 디램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범용 디램 가격 상승이 아까 컨벤셔널 디램 범용 디램 가격 상승이 지속될 거고 디램 마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아까 제가 영업이익률로 보여드렸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 가격 상승의 바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HBM3의 본격 양산을 통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의 실적은 더욱더
더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블랙웰 100 그리고 블랙웰 200 시리즈가 대비해서 전력 효율과 성능이 크게 향상돼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북미의 빅테크 업체들에게 대부분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블랙웰 시리즈 수요가 시장 기대치 20에서 30%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앞으로 블랙웰의 이제 수요가 높아지기 증가하기 때문에 HBM 공급선 다변화가 지금 필수적일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할 퀄테스트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중요한 거 또 요거 역시 삼성전자에서 밝혔던 내용인데 HBM 매출이 앞으로 50%가 증가할 거고 하반기에는 HBM3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3 하반기부터는 양산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관련돼서 오늘 삼성이 테카 반도체 장비위어 YC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네, YC 함께 급등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여기서 반등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정도 반등에서는 뭐 매매를 매도를 하거나 할 단가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전에 사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다면은 9만 원대까지 무난하게 올라갔을 텐데 그 정도 소식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소식이 우리가 중요한 거는 HBM 중에서도 HBM3가 통과가 됐어야 돼요.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단기간에 9만 원대까지 간다 이거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 다른 빅테크 기업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보다는 소폭 못 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어제 장에서 하락 마감했잖아요. 0.84%. 그 정도라면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당연히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직은 우리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매매할 지금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자. 8월달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FOMC가 남아있는데 오늘 사실 BOJ에서 금리 인상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봐. 물론 사실 일본은 금리 좀 올려야 돼요. 그래서 BOJ가 금리 인상한다라는 내용이 우리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걸로 봐지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FOMC 회의록 결과 발표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8월달 시장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8월달에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그 회의에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9월달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9월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강력한 발언을 해준다든지 우리는 지금 실적 자체가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은 그것도 사실 금리가 인하를 하더라도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좋은 이슈가 아닌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언을 해준다 그러면은 시장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FOMC 회의록을 좀 유의 깊게 바라보면서 어찌됐든 오늘까지는 좋았다. 여기서 반등이 소폭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그냥 그대로 놓고 보시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여기서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담지 못하셨던 분이시다 하시면은 사실 오늘은 담는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튄다고 해서 따라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매수 단가는 여기였어요.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는 소폭 담아봐도 좋겠다. 최소한 30%는 담고 가시자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만약에 지금 오늘 삼성전자는 못 담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를 대신해서 담을 수 있는 제가 종목을 YC라고 말씀드렸어요. YC는 삼성전자가 사랑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의 웨이퍼 테스터기를 납품하는 국내 최초의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도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은 딱 두 곳, 일본의 어드밴스드와 YC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3를 양산을 시작하고 엔비디아와 무관하게 HBM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투자가 확대될 때마다 수혜를 받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이 자리에서 못 담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기업 종목을 제가 대응 자료와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3049-1627번으로 93성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삼성전자를 혹시라도 매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종목, 조금 더 가벼우나 삼성전자와 결을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 종목을 제가 대응 자료와 함께 분석한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93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중요한 우선 매수 단가는, 매수 문자는 보내드렸었어요. 이 자리에서 매수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의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우리 삼성전자의 고점을 대비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지난 제 방송들 보세요. 제 방송들 보시면은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소폭 매도하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잠정실적 발표할 때, 삼성은 잠정실적 발표하고 나면 조정이 나오니까 무조건 30%에서 50% 매도하고 가셔야 된다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문자도 보내드렸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고 다시 잡아가는, 심지어 제가 여기 어제 방송에서도 이 자리에서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93성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다 저장을 해놓고 중요한 매매 포인트가 왔을 때 함께 매매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전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하시고 선플들 많이 남겨주세요.